자, 여러분들 또 오늘 문제 풀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풀고 싶은 문제는 이제 수사경찰 중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서 미수를 처벌하는 범죄가 대부분인데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서도 뭐 아닌 게 있습니까? 미수범을 처벌을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 법에서 미수범을 처벌 안 하는 게 몇 가지다?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미수 처벌 안 해요. 첫 번째가 업, 공, 통, 침 이렇게 네 가지는 미수가 없어요. 그러면 업이 뭐예요? 업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미수가 없다. 그 다음에 공중 밀집 장소 추행. 그 다음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행위. 그 다음에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행. 이렇게 네 개. 네 개는 미수가 없고. 근데 대신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미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만. 그래서 통신 매체 이용 음란행위는 여기 있는 거니까 미수가 없어요. 근데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은 처벌 안 해. 이거 있죠? 이건 미수, 이건 맞아. 근데 앞부분 때문에 X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는요, 거기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서 조심할 게, 여러분들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서는 원래 조심할 게 자, 여러분들이 신분 비공개 수사하고 신분 위장 수사를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에서 보셨어요? 어디에서 이걸 보셨습니까? 어디에서? 아청법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 처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서 원래 신분 비공개 수사, 신분 위장 수사가 없어요, 원래. 그런데 도입됐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이 8월 말이니까 그 전에 도입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도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다고요? 아청법하고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다고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별도로 공부 안 하고 그냥 아청법에 있는 걸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럼 가봅시다. 사법경찰관리가 신분 비공개 수사네요. 비공개 수사 하려면요, 법원의 허가입니까?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입니까? 승인이죠. 그래서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신분 비공개 수사는 몇 개월 동안 할 수 있다? 3개월이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심할 게, 여러분들 신분 비공개 수사에는 원래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는데 이제는 여기도 뭐가 도입됐다?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도 도입됐어요. 그러니까 상급경찰관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 지금 급해. 그러면 경찰이 먼저 하고 나서 지체 없이 승인을 이제 신청하고요. 그리고 48시간 이내 승인 받으면 돼, 나중에. 됐죠? 자, 그 다음에 경찰청장은 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 지정하도록 해서, 자, 누구를 조사하게 한다? 피해자죠. 전담 조사, 피해자하고 조사하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두 군데 조심. 그 다음에 검사, 사경관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 녹화 장치로 녹화하고 영상물을 보존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근데 누가 원하지 않으면 하면 안 돼?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면 안 돼. 예외가 있지만. 그 다음에 자, 여기 좀 조심합시다. 자, A라는 놈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 A라는 피의자가 있고요. B라는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 경찰은요, 얘를 수사할 때 피해자와 피해자의 정신상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의사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을 조회할 수 있어요. 피의자나 피해자의 정신상태 같은 거 전문가들한테 조회할 수 있어요. 근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애예요. 또는 신체 정신상 장애로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 있죠. 이런 게 미약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라면요. 그때는 이 피해자 있죠. 피해자가 이런 사람이라면 그때는 피해자의 정신 상태 같은 걸 전문가 의견을 그때는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19세 미만이 아니고 몇 살 미만이라고요? 13세 미만입니다. 여기는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하다면 관련 전문가 있죠? 의사 이런 사람에게 피해자의 정신 시비 상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조회해야 돼. 맞아요. 여기가 13세 미만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검사나 사경관이 그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조사합니다. 근데 이 피해자가 누구냐면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야. 그럼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라면 19세 미만이거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경우라면 그때는 누가 옆에서 이 사람이 피해자가 어리기도 하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뭔가를 물어보면 제대로 진술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옆에서 누군가가 진술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진술 조력인을 둬가지고 도와주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야. 왜냐하면 만약에 19세 미만 피해자라도 정신이 또렷해가지고 경찰이 물어보는 걸 답을 잘해요. 의식도 뚜렷해. 그러면 굳이 진술 조력인을 둘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도와주게 하는 거지. 따라서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럴 때 도와주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조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맞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법에서 통신매체 이용업란 미수가 없어요. 얘는 미수 없는 거 맞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신분 비공개서라든가 위장수사 다 도입됐고 아청법하고 똑같다. 맞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자, 보존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13세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자, 보조하게 할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만 빼고 나머지가 다 잘못됐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폭력 범죄처벌특례법의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날씨도 좀 더워지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이제 힘드시죠? 예, 지금 이제 우리 뭐 또 문제풀이 막 수업 들으시면서 하루에 막 2타임도 수업 있고 이러니까 되게 힘드실 거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 조금만 힘내고 오늘 하루 또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